부차 진여자라고 하는 것은 언설에 의한 분별, 즉 의언진여죠. 자, 하나는 진여 그 자체에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의 자기 동일성, 언어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 동일성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자기 동일성을 갖고 있는데 이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사유에 의해서 가법으로 사회적 동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고 언어가 지칭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현재 우리 삶 속에서는 찾지 못하고 우리 삶을 떠난 데서만 언어에 해당되는 실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쓰되 그 언어가 우리 사회적 함의에 의해서 동일한 양성을 지칭하고 있지만 그것은 편의에 의해서 많은 다름들을 대충 제거하고 그 가운데 대충만을 잡아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를 가리키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뭡니까? 언어를 의지해서, 말을 의지해서 진여를 설명해보자.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실공 있고 하나는 여실불공 있다. 진여는 비어있는 게 있고 하나는 비지 않는 게 있다. 즉 비어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비어있는가? 진여는 아까 이 온 세상의 흐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흐름 가운데 인연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때가 되면 배고픔을 아는 것이 뭡니까? 배고픔이 아는 것이 법계적 능지작용이라고 했죠. 배고픔이라고 말을 하지만 배고픔의 양상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간도 다를 수가 있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배고픔이라 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양상들은 다 다르지만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지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때 이 지는 무엇의 지배를 결정적으로 받지 않느냐면 과거에 기억된 대로 상태에서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유용하니 쓰고는 있지만 이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묘한 다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억된 대로 현재를 다시 이해하는 데서 보면은 이것이 망념이 됐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공이 아니고 치착된 생각들이 있는데 우주 연기적 상황에서의 진여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확률적 근거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있는 데서만 그렇게 안 돼요. 여기에 공기 분자가 많아지면은 공기 분자가 많은 대로 기압이 더 높게 형성되는 거고 공기 분자가 적으면 공기 분자가 적은 대로 기압이 적게 형성될 뿐이지 여기에서 기압이 높아졌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다른 데 가가지고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인연상이 그렇게 나오면 약간 높은 쪽으로 기압이 형성되고 낮은 쪽으로 기압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마치 인연을 주체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활동할 때 그 자연의 모든 변화에 깨어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자연의 주체적인 알매 연기 활동에서는 과거의 망념이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실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망념들이 완전히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망념이라고 하는 것에서 앞서 말하는 정보의 공유적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다름 속에서 과거와 현재 속에 남겨오는 정보의 상속적 상황을 우리가 유용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자체가 마치 동일한 집합처럼 돼 있어 가지고 과거의 암과 현재의 암이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완벽히 다르다라고 하는 두 차이밖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깨어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여기서 일어난 미묘한 차이들을 전부 인식해낸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서 보면은 완전히 공이지만은 그 공이 모든 인연처에서 완벽하니 끼어 있어서 활동한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다음 찰나로 동일한 기억을 상속시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는 능구경 현실고로 아주 항상 그 현재적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의 기억 속에 있으면 현재적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언제 사느냐면 과거에 사는 것이지만 과거의 망념이 완전히 사라지면 이 구경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기 자신을 그 자체로 드러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망념이 사라지면. 두 번째, 그 망념이 사라질 때 인연처에서 완벽하게 깨어있기 때문에 그 인연처에서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 제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무루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루. 잠시도 인연처에 깨어있는 어떤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빠진 부분 없이 제대로 다 알아채는 것으로 보면은 뭡니까? 여실불공이다.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과거의 망념이 진여 속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그 진여의 인연적 나툼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전체적 상황, 즉 연기적 전체적 상황 가운데 어떤 하나도 빠져서 새는 것 없이 제대로 알아차리면서 사람들을 영해나가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모든 연법과 상하지 않는다. 이 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마음에서 뭔가 보려고 했는데 마음 앞에다가 과거의 기억들이 난 잔상들이, 과거의 지역의 잔상이 남아서 우리를 현재적 상황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 정본일의 연법이 상하지 않는다. 이 상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기서 어떤 말이냐면은 물과 기름 같은 거다. 물과 기름. 그래서 진여의 속에서는 실제로 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진여를 물들이게 할 수가 없어요. 만일 진여가 물들인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상응이 되는데, 그러면 진여도 물든 진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진여가 물들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해서 이제 뭐 맑은 거울이나 태양 같은데 구름이 가렸다고 말을 하지만, 구름이나 태양이나 먼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주에서 연법이라고 하는데,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떠나서 만일 태양이라고 하는 어떤 독자적인 존재가 있고 그것을 연법이 가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연법이 이 진여정법이라고 하는 것에 서로 섞여 가지고 물과 기름이 섞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인식 태도에, 염이라고 하는 인식 태도 속에서 상속적 으로 우리 현재념의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정보를 제공한 기능 자체까지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념의 작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연법이 돼버리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작은 차이조차도 분명하니 인식하면은 과거의 기억도 현재적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법이다, 연법이 아니다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의 인식 태도를 잘 반성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현재를 계속 되돌아보게 되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연법이 되는 거고, 만일 과거의 정보를 통해서 현재를 계속 새롭게 읽어가면은 우리가 그전까지는 연법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연법이 아니고 아주 밝은 법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공의 진여 상태에서는 과거에 망년된 기억이 현재를 지배하는 상황으로는 전혀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상응하지 않는데, 그 상응하지 않는 것 속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체법이 차별지상을 떠났다. 어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빛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이 빛이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빛하고 사람하고 서로 가까워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빛은 가만히 있으면 빛이 이렇게 가는데 사람이 빛 쪽을 향해서 움직이면은 마치 이 빛의 파장이 이렇게 작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이 빛은 이렇게 가는 거고, 내가 빛을 향해서 접근해 가면은 이 파장이 갑자기 짧은 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붉은색 쪽으로 빛을 내던 색이 내가 그 빛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다가가면 푸른색이 되어버려요. 푸른색. 자, 그러면 내가 서 있을 때 보는 붉은색이 빛의 색을 지칭한 겁니까? 내가 빛으로 다가갈 때 푸른색이 이 빛의 색을 지칭한 겁니까? 그것은 이때 인연 관계가 달라지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도 파장이 제3자가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3자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가가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붉은색으로 보이는 빛이 이 사람한테는 푸른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빛의 색, 빛의 본성은 놔두고 빛의 현상은 붉은색입니까? 푸른색입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뭡니까? 이 사람의 인연처에서는 붉은색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의 인연처에는 푸른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색이 맞는 것도 아니고 푸른색이 맞는 것도 아니고, 붉은색과 푸른색은 무엇이 결정하느냐면 이 만남의 장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자, 붉은색이라고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푸른색이라고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만 있습니까? 인연의 장의 다름에 의해서 세계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연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두 사람과 빛이라고 하는 세 가지 양상 인연 전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 자체도 뭐가 됩니까? 인연의 전체가 되는 거고, 이것 자체도 인연의 전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떠나서 다른 인연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도 그것이 차별되어 있지만 푸른색과 다르지만 그것이 인연의 전체상이 되고, 푸른색을 나타내는 빛도 그 자체로 인연의 전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름이 결정적으로 붉음과 푸름을 결정하는 어떤 다름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다가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서 빛이 이렇게 두 개가, 하나는 파장이 긴 빛이 가고 하나는 파장이 짧은 빛이 가면은 이때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럼 여기서는 이 사람하고 할 때는 이것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똑같은데, 이것은 아까 말한 내가 빛을 향해 움직여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정지해 있지만, 그럼 이때는 빛이 나를 향해서 더 빨리 접근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푸른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때는 붉은색 빛이 나를 향해서 천천히 접근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정지하고 있지만 이때는 무엇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빛이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빛은 정지하고 있지만 내가 움직여 있었고, 지금은 나는 정지했지만 빛이 움직여 있었는데 두 양상이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연의 차별 중에서 전체적 인연 상황을 보면은 내가 움직였다고 빛이 움직였다라고 말해도 그 양상은 똑같게 되고, 내가 정지해 있고 빛도 정지해 있다 해도 그 양상은 똑같다. 더구나 빠름, 속도를 나타내는 것은 가장 제 속도를 잘 나타내게 만들어 주려면 뭡니까? 어떤 하나가 정지해 있으면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성립시킨, 변화를 성립시키는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정지예요, 정지.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지하고 있으면, 몸을 멈추고 있다 하면 무엇이 그렇게 확연히 살아나냐면은 일체 인연처에서 무상한 변화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정지시키면 고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요함 속에 모든 변화들이 제 색깔을 내면서 완벽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불변과 수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미 딱 움직여버리면 움직임밖에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보여서 무엇만 나타나냐면 차별상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차별상밖에 안 보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차별상 가운데
차별을 떠난 상과 그리고 그 차별상 가운데 차별까지도 정확히 다 드러내요. 그래서 마음이 그치면 그 그침 속에서 일체 모든 차별상이 제 모습을 가지고 뚜렷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마음을 딱 움직여가지고 일체 미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됐다. 그러면 뭡니까? 특별한 차별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체 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그와 같이 된 것이 깨달음이냐 안 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면 고요할수록 모든 차별상들의 미시한 변화가 그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멸 현상들이 명확히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다른 변화까지 잘 읽어낸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일체법의 차별지상을 떠나면 떠날수록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고요해질수록 모든 차별상들이 전체로 일어나서 불변과 수행을 명확하니 다 이해할 때 비로소 마음이 깨달음에 접근했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허망한 심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침에만 머물러 있거나 마음이 차별에만 머물러 있던 것으로서 그것이 현재 염으로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같아서 불변과 수연에 명확하니 깨어있게 되면 어떤 멈춤에도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변화에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만이 우리 삶도 아니고 멈춤만이 우리 삶도 아닌 멈춤과 변화를 능수능단하니 차지하는 삶, 지관이 겸수되고 정해가 균등한 삶이 됐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허망한 심념이 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가 되면 진여자석이란 유상도 아니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었죠. 삼각형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경험 속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한다. 그러면 이 삼각형은 머리가 만들어냈다. 마음이 만들어냈다. 라고 하는 쪽으로 보면은 그 삼각형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걸 떠나서 그런 삼각형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나도 별개의 자아로서 존재상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전에까지는 이 물질과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여기 물질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저라든가 이런 나무 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으면 이 두 개는 별개의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어떤 형체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너지의 특별한 변형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형체 없는 것도 에너지의 특별한 모습이 지나간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인데 어떨 때는 형상 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어떨 때는 형상 없음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둘 다 특별한 변화인 거죠. 그러니까 형상 없음만이 에너지 상태로 있는 것도 아니고 형상 있음만이 에너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상이든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기저로 깔고 봤을 때 모든 상들이 다 에너지의 특별상인데 바꿔 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조차도 자기 상을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즉 여기 이 형상을 유라고 하면은 이 형상이 나타나기 전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무가 무에 머물지 않고 유로 드러나고 유가 유에 머물지 않고 무로 드러나면서 이 세계가 일상이 됐다. 이걸 법계 일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확연히 구별해내는데 진여 마음 상태를 명확히 보면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없는 것도 아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비무라고 하는 것인데
비유무구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하냐면은 아까 앞서 말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변해가고 있는 사람은 허망한 거죠. 허망한 것이고 본질적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표상된 사람이에요. 그걸 서양에서는 이데아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이게 사람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허망한 사람들. 이게 본질이 아니야. 본질이 아닌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비본질이죠. 그 다음에 이데아 속에 있는 본질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비본질인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데아에서 말하는 사람이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둘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본질적인 사람과 비본질성 사람이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인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만은 이제 본질인 사람은 죽어도 항상 동일해서 무언가를 유지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무구상할 때 유라고 하는 본질적, 즉 앞서 말한 어디 이상세계라고 생각이 만들어낸 것 속에 근원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와 그리고 끊임없이 무상하니 변해간 비본질인 현재적 사람이 함께 딱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다. 진여란 그러니까 뭡니까? 진여라고 하는 것은 비본질인 이 무상한 인연 속의 사람 속에 마치 본질처럼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성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불성이 무엇인가 라고. 그러면 생각할 때 진여와 불성은 이렇게 동격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또는 몸 가운데 어디에 또는 무엇에가 불성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딱 공부를 잘해서 그걸 보면은 겸불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약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유무구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헛것이고 내 안에 들어있는 불성만 개헌되면 이 불성이 무엇인가를 보기만 하면은 본질을 보았다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참선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무구상이라고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거라. 진여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이면에 숨어 있는 어떤 것으로서 변화하지 않는 본체가 아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불성을 그렇게 생각했으면 기신론에서는 단번에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유, 비무. 비유, 비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일체 법들이 아무런 상관관계 없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견해를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에서 요즘은 이제 예를 들면은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뭐 감자에서 토마토 열리죠. 그러면 감자에서 토마토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감자에 토마토가 열릴 수 있는 조건을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성립됐습니까? 인과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애초에부터 모든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불교에서 앞서 말하는 에너지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밖에 드러난 상태가 비유, 비무라고 말하는 것하고 비슷하지만 이분들이 깔고 있는 기본 전제가 어떤 거냐면은
이 두 가지가 서로 인과관계의 흐름의 변화를 특별한 인연관계에서 질량으로, 특별한 인연관계에서 에너지로 이 두 관계가 등가적 상황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예 존재적 상황은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우연이 되면은 있는 것처럼 그 우연이 해체되면 인과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것으로 끝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뭡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을 놔두는 것조차도 부처조차도 수행이라고 하는 과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이 된 거예요. 우연히. 중생도 그냥 우연이 된 거예요. 아무런 그런 인과관계가 존재되지 않는다. 불교는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향해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도덕 부정론자들이 이런 이론을 바탕에 쌓고 있는데, 어떤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그 후유의 결과에 잘못을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현상적인 삶으로 내가 과거에 악념을 일으키면은 그것이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오늘날 내 삶에서도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야 되는데, 내가 악념을 일으키면 몸이 그 상태에 안 좋았는데 지금 상태에 어떤 인연이 되면 그것이 툭 떠올라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이 여기에서 아무런 인과관계로 작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작용하고 있다. 근데 이런 분들도 한편으로 보면은 이런 것을 아주 부정하면서 이 세상 자체는 오직 허망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했을 때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계는 허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금 말한 대로 불성이 우리 마음 안에 무엇처럼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 비유무구상이라고 하는 말은 특히 유무구상, 우리가 보아하는 많은 수행자들이 불성을 체득하면은 견성을 해서 부처가 된다 할 때 불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대체로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견해다. 다음에 이제 비일상과 비이상인데, 비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즘 말하는 나의 정체성은 뭐냐? 실제로 이 정체성 찾기는 동양 사회에서는 근원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나라고 하는 동일적 자아가 항상 상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 나가 무엇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가 앞서 말한 대로 모든 인과관계를 떠나서 내가 서 있다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동일적 또는 정체성적 자아를 찾게 되는데, 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관계의 구물을 떠나 가지고는 나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양에서 말하는 의미처의 나하고 우리가 말하는 나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생각을 많이 지배하는 것들이 너무나 서구 사회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계속 얘기해요. 나는 무엇인가. 그런 말인데, 나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 중에서 이 나가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 나가 이 특별한 상에서 독자적으로 무엇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이제 가서 뭐 에어랩도 하고 옷도 입고 명품도 사 있으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제 별 정체성이 아니야. 내가 뭘 하는 것이 정체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정말 그렇게 있는가? 왜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 자체가 내 일이 아니겠는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 자체가 내 일이 아닌가?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하는 일 자체가 왜 그것이 자기 일이 아니냐 말이야. 오늘날 그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하나님께서 상당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흔히 캐리어 우먼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건 이제 방향이 다릅니다. 그 하기 위해서 잃어버리는 중에 하나가 뭘 많이 잃어버리냐면은 자식이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해요. 자식이 어머니. 그래서 이제 그 서양에서 요즘에 보면은 지금 일본도 막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어린애들이 총기를 막 난사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미국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분석해 놓은데, 가장 첫 번째 떠오른 원인이 뭐냐면은 애들에게 독립심을 시켜줘야 된다고 아기 때부터 자기 방을 주면서 혼자 자게 만드는데, 이때 부모로부터 떨어진 아이들이 그 떨어짐에 대한 복수심이 계속 자기도 모르게 증장한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사건이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총기를 난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또 그런 것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게임의 주된 손이가 주로 사람을 또는 뭘 죽이고 치고받고 하는 것이 이제 주로 게임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가는 거예요. 흥분하게 되면은 사건을 파악하는 뇌가 이 전두엽 쪽에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흥분하게 되면은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와가지고 요소가 일정 부분 딱 일어나면은 전두엽에서 행하는 머리의 정리정돈 작업이 딱 멈춰버려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애가 흥분상 상태에서 그 상태가 딱 되면은 이제 현실과 게임상을 구별하는 이 역할이 아주 현저히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막 난사라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보면 애들이 독립심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쫙 서 있는 것이 자랑처럼 이야기했던 서양 어린이의 모범적 사례가 실제 그의 커온 인성에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다. 물론 껴안는 것도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고, 자기 동일성의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지 않으면 과연 내가 전후 자유에 항상 동일한 자아로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은 다시 뭘로 갈 수밖에 없느냐면은 이 몸과 생각만을 가지고 자기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자아를 어디서 찾게 됩니까? 내 마음 속에 들어있는 진화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 말 많이 하죠. 참된 나를 찾는다. 말 들으면 너무 좋죠. 참된 나. 바로 그것이 가에 상대된 의미로서 지금 우리가 거짓 나를 버리고 참된 나를 찾읍시다. 그래서 가를 버리고 진화를 찾읍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성립된 가니 진화니 성립된 인식 결과는 모두 다 거짓인 거예요. 언어가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진화를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항상 거짓이다. 그래서 참된 나를 찾자. 그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것은 참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물론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현재 우리가 망념으로 이 가를 망념, 즉 실체적 자아가 없는데 그 실체적 자아가 없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아로 삼고 있는 것을 떠나서 참으로 나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알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것으로서 나라고 하는 말을 한다 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을 전제로 한 삶의 내용에 있어서 연계가 되는 말인데, 만일 그렇지 않고
참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것은 다 거짓이다. 거짓 나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진짜 나를 알게 된다. 라고 하는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이 발생하느냐면은,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합니다. 여기 이제 의가 있게 되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아직 분화되지 않는, 즉, 의식 활동을 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직전 일상에서는 우리가 의식이 활동을 하면은 의식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의식을 계속 그치면은 분별되지 않는 의로 가기 시작해요. 의로 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현재념이 계속 그쳐가면 그쳐갈수록 우리 생각을 이루고 있는,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바탕인 의로 가게 되는데, 계속 가서 그걸 지켜다 보다 보면은 이제 그 의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의 스스로 다시 여기에서 이제 자아와 본질 쫙 해서 뭔가 지켜보고 있는, 불변하고 있는 자아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참선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 유체이탈 같은 게 발생하는 거예요. 유체이탈이 딱 발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고 의식이 밖에 나가서 딱 보고 있다든가, 아니면 의식 내부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보는 자인 보는 자하고 또 자기, 그 의식하고 있는 자기가 또 보이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는 자기가 보여가지고 이 대상을 만드는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보는 자하고 보이는 자를 만들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보이는 자가 마치 진실된 자아처럼 생각하면 또한 착각인 거예요. 이것조차도 누가 만드냐면은 바로 이 의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내적 체험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식의 활동도 실제 그것이 진실된 자아가 있어서 우리 앞에 비춰지는 게 아니고, 이 의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서 또 작용하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 있으면서 의식작용의 분별도 마찬가지로 의가 만들고 있고, 삼매 체험에서 일어난 특수한 상황 자체도 전체가 다 의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나 현시나 일체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이 만들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분화되기 전에는 마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즉 보는 자로 무엇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이 아까 말한 이 관수행의 모든 생멸 인하에 투철하게 깨어 있는 의식이 깊어지면은 이 의가 자기도 만들고 대상도 만들고 또 다른 또 자기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단지 마음의 조작인 줄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이 깊어져 가지고 되면은 정말로 이런 보는 자, 몇백 보는 자까지도 다 의식이 스스로 만들어낼 힘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어떤 수행 체험에서 진정한 자아처럼 보이는 것도 이 마음이 조작하는 것까지를 완전히 투철하게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이런 것이 경험했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의식하고 있는 자아를 뒤에서 쫙 보고 있는 어떤 것이 보이고, 또 그런 상태가 이런 과정까지 보면 온갖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이 마음이 지어낸 줄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지어낸 줄을 모르는 순간 또다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스스로 그런 것을 지어내는 힘을 가질 때를 어떤 종파에서는 이제 비로소 간수행에 입문했다고 말해요. 입문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멸인연상을 잘 살펴서 흘러가고 하두가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으면 관을 하고 정예가 균등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종파에서는 그건 관이 아니에요. 그건 전부 삼마타. 관이 되려면 내가 마음 먹는 영상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것이 해수행이 깊어져요. 즉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조작 능력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만 해수행의 출발입니다. 완성도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종파들이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어떠한 것으로 진실한 자아가 있다. 또 무슨 견성에서 성품을 봤다. 이런 것들을 사유할 때 잘못 사유하면 그 생각 자체가 또 뭘 만듭니까? 진짜 진화를 만들고 성품을 만들어요. 사유하면은 마음이 성품을 만들고 진화를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진화가 성품을 찾아가니까 그것이 보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한다면 그것까지. 그런데 수행이 다 깊어지면 이런 것조차도 내가 그 생각을 일어나니까 그것이 성품처럼, 내가 그 생각을 일으키니까 그것이 진화처럼 되어 있고, 그 진화가 마음대로 의지작용해서 생각 일으킨 것대로 변해가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면은 성품도 없고 진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있는 것은 전체적인 인연관계에서 변화만 있다. 거기에는 어떠한 진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혹시 수행하다 보게 될 때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 자체는 이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어떤 것을 내가 경험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부 다 착각입니다. 착각. 그 다음에 전혀 다른다.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인과관계가 없죠. 전후가 내가 공부를 쭉 해오면은 전후 변화가 오는데 이 전후 변화 가운데서 전 찰나의 염들이 현재를 완벽하게 우리는 대충 다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망념이 되는데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능념, 가념이 없고 단순히 인연 관계에서 그런 염이 발생한 줄을 확실히 알고 그 염이 인연의 한 축으로 한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을 잘 보게 되면은 전후 찰나나 또는 인과관계 중에 있어서 전혀 다른 별개의 상으로서 함께 작용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상도 아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 2, 9상. 자, 그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고 다음에 변하지 않는 진화로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변화하는 몸과 변화하는 현재의 마음, 그리고 변화하지 않는 진화의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일상 비상도 아까 그 전제가 일체 인연과 상호관계를 부정한 데서 발생되는 이해랍니다. 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해서 망심이 염념 분별한다. 자, 여기에서 내가 수행을 해서 진화를 찾겠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진화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망심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을 계속 떠올리면 그것이 염념으로 분별해가지고 진화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실제로 진화하고 상응하는 게 아니다. 진화를 보는 순간 우리를 진화를 보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진화로부터 멀어서 수행을 해서 동안 해서 많은 경계 체험을 하는 분들도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로 진화라고 여기서 말하는 진화의 불변과 수현과 그리고 현상과 동시에 변화를 떠난 그런 곳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망심과 망념의 분별 속에 살면서 진여하고는 전혀 상응하지 않고 물과 기름처럼 서로 어긋난 것을 깨달음의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수행하시면서 이런 것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진여한테는 상하지 않는 거예요. 진여는 우리가 잘못된 인식으로 진화를 보는 것조차도 진여하고 상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다 없다. 망념 자체는 어떤 자리도 쓸 곳이 없는 거예요. 망념이란 무엇입니까? 일체 세계가 인연이 마음처럼 놔두고 있고 이 마음이 보는 자, 보는 대상을 만들면서 가지가지 세상을 만드는데 마음이 만드는 게 아니고 온갖 인연이 마음처럼 있으면서 그것이 분화돼서 보는 자와
보이는 것처럼 존재하는 그런 세계를 말한다 이겁니다. 만약 망심을 떠나면 공이라고 할 것도 또한 없어요. 그다음에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법체가 텅 비어서, 무엇이 텅 비었습니까? 망념이 텅 비어서 망념이 없는 것을 진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보통 생각하면은 변화를 상대해서 불변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는 아까 차별을 통해서 이해되니까 불변을 이해하려면은 변화를 통해서만 불변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와 불변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이 통째로 함께 있는 거예요. 전체가 함께 딱 서 있으면은 그것은 변화하더라도 한 개별상으로 보면은 끊임없는 변화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체상으로 딱 되면은 전체상이라고는 의미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 삶이 한 개체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고 있으면 무상한 변화하고 잘못된 망념의 흐름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 전체상을 자각하고 살면은 내 한 사람의 끊임없는 변화예요. 끊임없는 변화가 전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전체성이라고는 인연관계의 불변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인연불변의 전체성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변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온갖 조건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변하느냐, 생각만 변하느냐? 아니요. 우리가 말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잠시도 제 모습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루는 몸도, 우리를 이루고 있는 생각도 모든 것들이 그 전체하고 맞물려서 거기에 맞게끔 변화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낱낱을 보면 어떠한 하나도 변화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이 변화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일어나면 온 법계가 변화 일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자각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니 현재가 되고 그 현재가 전체가 되는 삶이 될 때 자기의 온전한 생명을 완벽히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변이라고 해요. 근데 이 변화하지 않는 어떤 변화에 상대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제 현재의 생명 그 자체를 완벽히 제대로 드러내는 것은 오염되지 않는 삶의 활동을 정법이라 하고 그 삶이 일체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다고 그래요. 만족. 가득 찼다. 그러니까 전체 상이 다 생명 활동으로 가득 찬 것을 말하고 그래서 불공이라고 한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존재상으로서 취할 만한 것도 없고 또한 마찬가지로 비존재상으로서 무엇인가 취할 것도 없죠. 존재니 비존재니 하는 것은 철저히 무엇이 만들어냈습니까? 망념이 만들어냈다. 그래가지고 망념 경계를 떠난데 곧은 오직 증득해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깨어있는 현재념만이 우리가 전체적인 삶을 살고 있고 끊임없는 변화 그 자체이면서 동시에 전체상으로서 불변한 생명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